이번 주 첫 번째 경기가 마감됐습니다. 상당히 열띤 응원도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증시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시원스럽게 승리의 쐐기를 박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여러 명의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오늘 경기 분석해드리고요. 또 내일 경기에 대한 포인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한양증권의 권충현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분위기 좋았죠? 어떠셨어요? 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좀 기분 좋은 상승을 좀 봤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 쪽에서 나온 주말간에 나온 뉴스는 굉장히 좀 좋지가 못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한국장만 또 괜히 때려 맞는 거 아니냐라는 좀 굉장히 부담감도 있었는데 장 중반에 한 12시 반쯤에 맞아요. 뉴스가 나왔죠. 네. 그리스와 극적으로 좀 타결이 되는 그런 뉴스가 흘러나오면서 그때부터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이걸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오르는 거야?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주된 이유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좀 그동안 대장주였던 좀 한미약품이라든지 한미사이언스 이런 대장주의 움직임들은 조금 시장에 비해서는 좀 그 상승의 폭이 좀 덜하지 않았나 좀 그런 시장의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좀 골고루 좀 수익을 나눠서 가진 것 같고 또 나쁘게 말하면 또 하나에 딱 이렇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었던 것 같고요. 허 위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건자재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면세점 이렇게 면세점. 이 정도. 네. 맞아요. 세 개의 키워드였던 다 어떻게 보면 것 다 같아요. 내수주예요. 내수주.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 약간 올라온 게 좀 도움 준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허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이런 포인트들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오늘의 라인업에 포함되어 있는지 라인업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라인업 1번 선수부터 확인합니다. 네, 1번 타자 신양, 2번 타자 하나투어, 3번 타자 대림비엔코, 4번 타자 컴투스, 5번 타자 호텔신라, 6번 타자 한국전력, 7번 타자 서부 T&D, 8번 타자 벽산, 9번 타자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오늘의 라인업이 쭉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권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네, 오늘 라인업 굉장히 좀 의외의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좀 처음에 그 라인업을 짤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떤 선수가 의외였어요? 일단은 오늘 저는 예상 외로 이렇게 좀 건자재 쪽이 강세를 보일 거라고는 좀 예측을 못했는데 이쪽에서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의 흐름이 나오면서 이런 선수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오늘 좀 면세점주가 굉장히 좀 많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리스트업이 된 선수들은 많습니다만 다만 출루율이 그닥 좋지는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대충 종목들을 보면요. 벽산이라든지 대림비엔코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건자재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상승의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항상 4번에서 5번 이렇게 클린업으로 계속 좀 가던 선수인데 오늘은 좀 9번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좀 조정을 좀 더 받는 것 같고요. 일단은 바이오 쪽에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게임주들이 좀 좋으면서 컴투스가 좀 4번으로 올라오고 좀 이런 모습의 좀 리스트업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허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면세점하고 건자재 많이 좀 들어와 있네요. 네, 건자재는 사실 금요일 날 제일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상승률로는. 맞아요. 네. 비금속 광물. 근데 요즘 장 컨셉이 그 전날 좋았던 게 그 다음날까지 하루는 더 연장되는 것도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되게 시세 분출이 좀 세게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다 이제 은행, 증권까지 같이 움직이니까 역시 내수 성격으로 해서 트로이카 좀 좋았던 상황인 것 같고요. 신양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생소한데요. 신양이 일본이 오늘 상한가였나요, 혹시? 아니요, 신양? 오늘 4% 정도 올랐는데 원래는 케이스 쪽에 이 업체인데 케이스인가요? 아니요, 원래는 그 모바일. 모바일 쪽. 모바일 쪽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화장품 쪽 한다고 해서 케이스 만든 그 기술력으로. 예. 신양은 좀 생소한 종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서부 T&D나 이런 쪽들 호텔신라, 하나투어 다 면세점에서 묶일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건자재 쪽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사이언스는 사실 아침에 한 10% 넘게 빠지니까 좀 저는 오늘 분위기 또 묘하다 그랬었는데 또 괜찮게 다 가더라고요. 이 종목도 바닥에서는 좀 많이 올라왔었고요. 그러네요. 근데 분위기가 아직 예전처럼 싹 다 돌려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좀 찜찜하게 일단 9번 그래서 9번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 가운데서 좀 더 면밀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권 과장님부터 관심 선수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호텔신라를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면세점 사업을 영위했던 회사고요. 그리고 가장 또 잘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금요일 날 시내 면세점 자격을 획득을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하고 같이 이제
이제 용산에 있는 아이파크몰에다가 굉장히 좀 대규모로 좀 들어간다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 음봉으로는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종목군들 다 뭐 수혜주라고 판단은 되지만 호텔신라 쪽을 좀 저는 유독 좀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네. 이유는 일단은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가 일단은 이제 면세점 사업을 바로 진행을 하려면은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물류 창고도 좀 필요할 네, 거고요. 네.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일단은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미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벌써 세팅이 좀 끝나지 않았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일단은 바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부 T&D가 거기에다 건물 올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고향이 전라도 쪽이다 보니까 예전 KTX 타고 네. 뭐 또는 이제 누구 마중 나갈 때 손님들 마중 나갈 때 보면 주차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 현대산업개발 그 건물이 아, 네. 예, 아이파크몰이. 네네네. 그러면 호텔을 지으면 거기는 그냥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하게 지을까요? 어떻게 뭐 그런 건 나와 있나요? 지금 벌써 감상으로? 짓고 있고요. 지금 네. 있는 게 벌써 그럼 그 지하 통로로 그 서부 T&D랑 바로 그냥 면세점이 지하 연결되게 그것까지는 제가 될까요? 사업 계획을 정확히 거기가 몰라서 네. 입지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던데. 거의 5분 예. 거리 내외로 되기 때문에 아, 걸어서 제가 그냥 갈수 네, 있게? 걸어서 아, 충분히 네네. 뭐 관광객들이 가기에는 부담이 없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뭐 서류상으로는 주차장이 강점이라고 좀 내세운 맞아요. 부분이 있기 아, 그래요? 때문에 네. 서류상으로는 뭐 자기네가 주차장이 참 좋다라고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실사를 그러면 해보는 새로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자리 거기다 네, 지어놓는 맞습니다. 거죠? 있는 외장을. 건물에다가요. 지금 네. 솔직히 아이파크몰이 좀 거의 적자 운영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살려서 그 부분을 좀 키워보겠다라고 나온 부분이 좀 어떻게 봤을 때는 좀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네. 지금 원래 또 싱가포르 창의 공항에 제가 신혼여행을 싱가포르로 갔다 왔는데 아, 그랬어요? 네. 호텔신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여기에 호텔신라가 있구나. 그냥 반갑기도 하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적자였는데 이 네.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는 좀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고 네, 네, 네. 뭐 이런 부분에서는 빠르게 이제 수익 구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 뭐 물론 오늘은 뭐 어떻게 봤을 때 호재 노출로 인해서 하락을 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그리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관심 종목으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7번에 있는 서부 T&D도 잠깐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오늘도 겹불 효과 받으면서 상당히 좀 흐름 좋았는데요. 이 부분도 맞물려서 같이 좀 강세 흐름 이어질까요? 예, 제가 일단은 지난달쯤에 제가 아침 방송이었는지 이 방송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추천을 한번 드린 아, 적이 그랬어요? 있어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자산도 많은 회사고요. 또 역사적으로 배당도 좀 많이 하는 회사, 굉장히 좀 탄탄한 구조의 회사인데 일단은 문제는 그동안 자산은 많았는데 이 자산으로 수익이 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점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제가 봤을 때는 용산 그 호텔이 굉장히 좀 네. 일단은 건축하려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긴 네네.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이 좀 여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냐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저는 서부 T&D 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부동산을 사는 효과가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기 네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호텔 잠깐 언급해 네. 주셨잖아요. 지금 내용을 호텔? 찾아보니까요. 호텔이신가요? 그 아이파크몰. 아, 예, 아이파크몰과 지금 서부 T&D가 짓는 호텔 간의 거리가 400m밖에 안 된대요. 그럼 그래서 맞네요. 그냥 바로 그 앞에 있는 그건가 네, 보다. 네. 네. 도보로 걸어 다닐 수가 네. 있고 지금 현재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요. 1730개 객실 여기에다가 도보로 한 6분 정도 된다고 하니까 확실히 좀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허 위원님의 관심 선수 볼까요? 네, 저는 오늘도 한전 그냥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한전이 네. 오늘 리스트에서 약간은 네. 의외였어요. 네, 제 고집일 수도 있죠. 일단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뽑아봤어요. 이걸 네네. 꼭 뭐 잘 보자 뭐 이런 의미도 약간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주말에 너무 더웠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집에서 야 에어컨. 이거 또 스마트 그리드하고 또 한전이 네. 또 날아가나 월요일부터 그 생각을 또 하게 됐죠. 주식쟁이다 보니까 항상 생각을 하죠. 근데 틀어도 덥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태풍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더 습한 또 뭐가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이니까 해서 한번 좀 보자. 그리고 실적도 사실은 이제 가이던스 보면 한 거의 2배 정도? 네.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아서. 네. 또 시총 2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작년 이맘때쯤 제가 항상 그 한국전력 홈페이지 즐겨찾기 해놓고 그 전력 수급을 늘 체크했던 기억이 그랬어요? 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 블랙아웃 위험 나온다 하면은 주가 체크하고 이랬었는데 네. 사실 올해는 아직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렇죠. 별로 올해는 안 덥나 뭐 그래서 이런 제가 생각도 계절적인 드는데. 그 트렌드를 차트 잠깐 켜주시면 최근 3년 동안은
비슷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 2011년도에 미국 쇼크 났을 때 그해 빼고는 12, 13, 14가 7, 8, 9는 차트가 나오죠. 7, 8, 9는 연중으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같은 유사한 효과가 가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많이 쓰긴 쓰는데 네. 7, 8, 9에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인하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주가가 말해주니까. 일단 한시적으로 인하는 합니다만은 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좋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인하가 아니라 그러니까 단기간만 그 전기세를 인하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면 발표가 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뉴스가 난 다음에는 주가가 굉장히 좀 세게 움직였던 좀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 가장 크게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 한전이 있을 수도 있고 누리텔레콤도 굉장히 주가가 요 근래 좀 좋았고요. 물론 뭐 좀 아래로 좀 빠지는 경우 모습도 좀 보였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한전 같은 경우는 올해 들고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시네요. 한국전력 짚어봤습니다. 오늘 한 1% 정도 상승 흐름 나오면서 지금 차트도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좀 양호하게 움직이는 선수였고요. 그리고 한 선수 더 보겠습니다. 권 예. 과장님? 오늘 제가 또 마지막으로 볼 선수는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다들 아시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좀 상승의 흐름을 좀 잘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번 타자에 좀 집어넣었는데요. 일단은 게임주 하반기에 신작의 출시에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단 뭐 컴투스뿐만 아니라 게임비라든지 이런 모든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신작들이 굉장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컴투스 같은 경우도 일단 신규 제가 지금 갑자기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저번 주에 들었는데. 네, 신규 게임을 CBT를 지금 마쳤던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았어요.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그 게임이 일단은 준비가 됐고 또 글로벌 런칭을 할 것이라고 또 회사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기대감도 굉장히 좀 올라왔고요. 그동안 가장 큰 우려가 뭐였냐면 그동안 서머너즈 워만 너무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서머너즈 워 매출 떨어지면 하나에 너무 의존했다 뭐 이런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뭐 분명히 저거 한 게임 사이클이 모바일이기 때문에 2년, 3년 이상 가지 않을 텐데 네네, 저 부분으로 너무 울거먹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서머너즈 워가 2분기까지 봤을 때는 지금 매출 규모로 오히려 더 늘어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우려감을 굉장히 좀 해소한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3분기에 서머너즈 워가 대규모 업데이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매출이 한 번씩 이렇게 좀 점프업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업데이트하면 뭐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나요? 새로운 기능, 뭐 새로운 캐릭터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되면서 오히려 좀 게임을 좀 더 좀 더하게 만드는 좀 유도를 하는 장치가 되죠. 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 주가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좀 컴투서를 좀 자세히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바이오주가 제약 바이오주가 좀 컴투스라든지 이런 게임주를 좀 답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장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컴투스와 같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컴투스 같은 경우도 13,000원부터 제가 알기로는 한 22만 원까지 크게 쉬는 구간 없이 달려왔던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바이오주도 일단 돈을 벌기 시작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는 실적 베이스로 주가가 맞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옥석 가리기가 충분히 진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답습을 하시면서 바이오주도 좀 같이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컴투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수들 몇몇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MVP 선정할 시간이죠. 권 과장님이 발표를 해주시죠. 네, 오늘장 MVP는 참 오랜만에 컴투스를 대장으로 좀 해봤습니다. 네, 컴투스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MVP 우선 발표부터 하죠. 컴투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약간은 욕심일 수도 있는데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니까 이제는 두 자릿수 미만으로 오르면 별로 이렇게 감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게임주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제약바이오 화장품의 뒤를 잇는 대세가 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보면 사실은 동반 상승이 맞긴 맞는데 한 5% 안팎으로 오르면 이게 오르는 건가 약간 탄력이 약간 2% 부족하다라는 느낌도 좀 약간은 들거든요. 네, 요새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릇이 되게 상당히 좀 커진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컴투스 일단은 시원한 상승의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차트라든지 가격 면에서는 아직은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가 좀 쉬면서 대안주일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컴투스만 좋아지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대안이 됐던 부분이 굉장히 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뭐 전고점 정도 트라이를 하는 선에서 좀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 게임주나 뭐 컴투스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아니 궁금하다기보다 지금 아까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그 뭐라 그래 주식은 항상 새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새로운 거 좋아하고
같은 재료여도 같은 뭐 무게감이 있어도 어제 나온 것보다는 오늘 나온 것도 그쵸. 좋아하고 이러니까 아마 게임즈는 한번 했으니까 말 그대로 한번 해먹었으니까 좀 세게는 못 붙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너무 바이오 제약이 이제 화장품 포함해서 세니까 약간 좀 돈은 좀 순환매 차원에서는 게임은 약간 좀 옛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동의하는 게 이거는 너무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컴투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는 내일 경기에 포커스 맞춰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데 무게 중심을 두고 이 경기를 관람하는 게 좋을까요? 권 과장님,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오늘 그리스 이슈를 유럽하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상승을 먼저 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죠. 호재가 나왔다고 또 위에서 또 때린다면 또 할 말은 없는. 허 의원님 갑자기 왜 웃으세요? 아까 생각이 저 나는데. 방송하다가 그 블룸버그 보는데 네. 거기에 그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찾아봤더니 물고문이더라고요. 물고문이요. 네. 유럽연합이 그리스를 물고문하고 있다. 네, 그렇게 실제로 맞습니다. 아까 들었잖아요. 저랑 네. 같이 네. 이야기했잖아요. 워터 보디드라고 해가지고 네. 물고문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만큼 그리스를 지금 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는 잘 이제 될까요, 오늘 저녁에? 그리스는 진짜? 더 이상 네. 제가 봤을 때는 카드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치프라스 총리도 마지막 아 근데 치프라스가요. 아까 네. 아까 그것도 그 티커 보니까 치프라스가 뭔가를 리젝트를 했대요. 근데 보니까 내용이 제가 서툰 영어긴 합니다만 대충 때려 맞춰 보면 나라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을 해라 이거예요. 네. 나라를 담보로 펀딩해라라는 건데 치프라스가 일단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리스 잡히고 네. 채권 발행하라고 그러는데 치프라스는 참 국민 영웅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세게 나갔어요. 치프라스는 네. 나 그것까지 못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저녁에 상당히 그거 보니까 이게 네, 힘겨루기가. 근데 우리나라 예. 대통령에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조선왕조실로 네. 걸어놓고서 돈을 맞습니다. 빌려가라 아, 이러면은. 그러니까요. 당연한 거긴 그쵸? 하지만 그만큼 맞아요. 이제 세게 나온다는 거 채권단에서도 네. 그 니네 나라 잡히고 지금 뭐 어. 채권 조달해라라는 채권단에서도 거니까.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이 반론인 네, 것 같고요. 예. 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저는 우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뭐 휘몰아칠 수는 있겠지만 뭐 이것이 뭐 악재로 또 작용을 해가지고 시장을 뭐 하락시키는 그런 여유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지만 일단은 단기간 좀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내 일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그럼 같고요. 과장님 생각은 약간 내일 이것이 틀어져도 세게는 안 밀린다 뭐 이런 쪽이신 거죠? 오히려 틀어질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반등의 여지가 아, 있지 오히려요? 않겠는가라고 아, 우리- 보고 우리 있습니다. 시장이?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을 좀 지연시킨다든지 네네, 뭐 예.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큰 악재가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온 이상 뭐 이게 좀 시장에 데미지를 줄 만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불협화음이 나온다면은 다른 것에 좀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 좀 좋은 생각을 하고 쪽으로. 있습니다. 네. 그럼 그리스 말고는 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간략하게만 볼게요. 네, 중국 시장 일단 상승 여부 지속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약 바이오 그리고 제가 화장품이 다시 대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장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다시 대장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들어오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이제 좀 매수에 가담을 해주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가장 궁금한 클린업 트리오 선정해 보겠습니다. 내일장이 활약해 줄 만한 선수는요? 네, 일단은 클린업 트리입니다. 3번 코스맥스고요. 그리고 2번 보강약품 그리고 1번은 손오공입니다. 네, 지금 3번, 4번, 5번 타자 호명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3번 타자부터 보겠습니다. 코스맥스요. 앞서서 화장품의 대장 그 가능성을 봤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코스맥스 또 다시 한번 좀 가져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시장 같은 경우는 화장품 중에서도 좀 OEM 업체 쪽에서 강세 맞아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도 다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캐펙스가 굉장히 한 두세 배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주가가 추세가 흐트러지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가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동안 상승했던 흐름 중에서 좀 반등하지 못한 종목 중에 부강약품 좀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시장에서는 한미 쪽은 언제나 좀 그 당뇨 치료제 얼마 정도에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세요? 그렇게 자세하게 네. 뭐, 네. 현업에 계시니까 좀 예, 뭐 돌아다니지 그냥 않나요? 뭐 이런 정도? 돌아다니는 네. 얘기들은 네.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나올 것 같다라고 8월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 뭐 실질적으로도 또 이게 카더라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일단 추가적으로 나올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은 그 정도. 확실하기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추세는 뭐 크게 꺾이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으세요. 굉장히 아니 바이오가 중요하게. 상승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네. 하니까 저도 아니 관심 주죠. 거래가 제일 그래도 많은데 네. 시장에서.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손오공입니다. 권 과장님이 이 종목을 처음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전부터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은 했는데 방송에서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네. 다들 아실 것 같아요. 터닝 메카드인데요. 며칠 전에 9시 뉴스에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 상품 저는 때문에 모르는데요. 뭔가요? 이 상품 때문에 장난감이죠? 네, 맞습니다. 이마트에서 좀 줄을 서서 아버님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핫한데 제가 그래서 좀 얘기를 했죠. 이렇게까지 팔리는데 숫자 안 나오면 이거 회사 이상하다. 만화가 나오고 이게 네, 나왔나요? 맞습니다. KBS에서 만화가 방영을 하고 있고요. 아, 이게 있어요? 네, 방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카드를 딱 마주치면은 네. 갑자기 튀어 오르면서 뭐 변신이 되나요? 변신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굉장히 좀 핫한 아이템인 것 같고요. 네, 아이들 사이에서 핫한 아이템인 것 같고 이렇게까지 팔리는데 그동안 이제 손오공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회사는 이상하게 실적이 안 나온다. 장사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적이 안 나온다.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숫자가 안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겠다. 근데 오늘 뭐 상승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성장성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이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골고루 나왔네요. 화장품 쪽 가운데서 오늘 탄력이 가장 좋았던 코스맥스 나왔고요.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는 그동안 많이 반등하지 못했던 부강약품, 마지막으로 콘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이 유아용품 관련주, 손오공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감 앞두고 2.5% 정도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마감까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